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의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있는 속에 천만의 심장을 끓게 하는 화손손존 화손손동의 북소리가 날로 더욱 힘있게 울리고 있습니다. 1월과 2월에 이어 3월에 들어와서도 전국적으로 3천여 개의 기동예술 선동대가 경제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선전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이는 박력 있는 선전선동 활동은 지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관 철회로 떨쳐나선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 초급 선전 일꾼들이 이 심장을 끓게 한 그런 계기점이 있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 2019년 3월 제2차 전국 당 초급 선전 일꾼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소환이 구절구절은 정말 우리 선전 일꾼들이 심장을 부글부글 끓게 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소환해서 전국의 모든 초급 선전 일꾼들이 오늘이 선전은 선동원이 되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외국적인 근로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고 우리 공장 모든 정원들을 다 외국적인 근로자들로 대기하자. 어떻게 하면 대중의 신금을 울리게 하는가, 이렇게 많이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모두가 사색하고 모두가 이거 심찬 창조활동을 벌이는 과정에 정말 전환들이 많이 났습니다. 이미 진행하던 현장 경진 선동회, 민족격자 한번 올려보자. 이래서 우리 장고제주도 배우고 북제창도 진행을 하니까 정말 우리 경제선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실제로 대중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이고 기백 있는 그들의 경제선동은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고 분발하게 합니다. 우리 당의 숨결도 그대로 느껴지고 그리고 기동대원들이 춤과 노래를 들으니까 이래서 성취가 납니다. 각지의 여명원들도 당정책 관철을 위해 끌어번지는 주요 전구마다에서 여명예술 선동대 활동을 맹렬히 벌이며 오늘의 대고조 진군에 활력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홍대연구역과 대동강구역을 비롯해서 시안의 3,700여 명의 여명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70여 개 장소에서 출근길 선동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안의 광장 기업소들에서 장 조건에 맞는 여명예술 선동대 활동과 여명해설대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철의 맏며느리 또 샘물집 아내이고 딸이라는 이 부름을 우린 언제나 심장에 안고 삽니다. 초급단체별로 한 개 직장, 한 개 단위씩 맡아서 경쟁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여명예술 선동대 활동만 봐도 어떻게 하면 철강제 증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받고 다양하면서도 새맛이 나는 내용과 형식들을 찾아서 지금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1,500여 개의 여명예술 선동대들은 출근길 선동을 줄기차게 벌이고 전투 현장들에서 경제 선동과 성의 있는 후방 사업으로 대중의 생산 요리를 앙양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기동예술 선동대와 여명예술 선동대의 활기 있는 경제 선동 활동은 온 나라를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 기백으로 차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일꾼들이 혁명 전적지들을 답사하여 우리 당의 혁명 사상과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있습니다. 박천군의 일꾼들은 봉린산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봉린산 혁명 전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알바령 회의에서 조국 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때 대하여 주신 전략적 방침을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혁명군 소조 성원들이 1942년 초여름에 꾸린 nim시 비밀 근거지입니다. 수경지 자리와 구호나무들을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항일혁명 투사들이 발휘한 백졸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 기풍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결의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운산군의 일꾼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성원들이 1941년에 활동하던 영리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혁명 전적지를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우리 혁명의 만년 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용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협을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를 소집함에 대하여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가 주체 110일 2022년 6월 초순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게 된다. 대회에서는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이후 지난 5년간의 소년단 사업 정령을 총화하고 조선소년단을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소년조직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된다. 당과 국가의 깊은 관심과 온 나라 인민들의 축복 속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모든 소년단원들을 사회주의 조국의 참된 아들, 딸, 소년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다.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주체 110일 2022년 3월 5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신심과 lạc 관이 넘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선언회의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전력공업 부문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당밀한 전력 수요를 보장하면서 생산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일꾼들 속에서 인민경제 계획에 대한 관점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계획 수행을 땜때기식으로 구시구시 숫자나 맞추기로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생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또 일별, 순별, 월별로 정확히 수행하게 나가게 한 이런 기풍이 솟아가고 있습니다. 당면한 전력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서 수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누리는 것과 함께 여기에 하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병행시키는 방향에서 전력 생산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력 발전소들에서는 전력 생산의 기본 인자인 속탄 보장 조건을 따라시는 데 힘을 집중하는 것과 함께 발전 설비들이 대보수를 질적으로 진행해서 설비들이 가동률을 높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수력 발전소들에서는 조수들의 물이 일정한 수준에서 차이는 데 맞게 물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더 많은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과 또 원재 구성물 보수를 질적으로 진행해서 새는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해서 전력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임 일꾼들 자체가 우선 한 개 발전소씩 맡아서 현장에 나가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방법들을 찾아서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 선행 부분을 맡은 전력 생산자로서 지금 현식이 전력 설비 대보수와 현행 생산을 다 같이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혈을 올리는 문제, 우리 전기 직장에서는 원성능 복구를 해서 자기의 설비들이 최대 혈을 높이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 더입돼 가지고 발전소의 총 출력을 올리기 위한 이런 데를 지향 나가고 있습니다. 동평양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전력을 보내주기 위해서 정산의 동험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한 킬로와트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회전 설비들이 정상 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혁신 안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당 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공기량 조절을 차량화해서 연소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설비 대보수에 필요한 자재 보장과 제기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화력발전소들에 필요한 자재 보장을 맡은 동평양 화력발전소 주물 분공장에서도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화력발전소들에서는 수명이 길고 더 질 좋은 뻘을 더 많이 생산해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값비싼 합금철들을 첨가해서 뻘을 생산하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광산들에서 쓰고 버리는 버럭에서 합금 원소들을 채취해서 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전에 비해서 수명을 5배 이상 돌파할 이러한 목표를 내걸고 기술혁신 사업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창의 고안을 지금 제기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미 실행된 것도 있고 공장 자체의 기술 역량에 우거해서 우리의 원료에 의한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전력 생산을 보다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자고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함경남도안의 화학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설비를 개조하기 위한 사업, 생산 원가를 궁극 낮추기 위한 사업을 지금 힘차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국산화된 촉매 가지수를 더 늘리기 위한 이런 사업을 올해 과학기술 발전 계획의 중심에 놓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염화비닐과 가성소다, 그다음에 보건비문에 필요한 부탄올을 비롯한 기초화학 제품 생산을 일정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함남지구 탄광연합협소를 비롯해서 전력공업부문과 석탄공업부문 연간 단위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력과 석탄을 원만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 들어서 이 능력 확장된 설비들을 만발에 돌려서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기술혁신, 이런 창의관을 적극 받아들여서 이 전력과 석탄을 전략하는 사업을 짜고 들었습니다. 최근 조선태권도위원회에서는 우리 민족의 녹과 기상이 어린 정통무도 태권도를 논립화급하기 위한 사업을 과학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는 체육 부분에서 선진 수준에 올라서기 위한 대담한 개척과 활력 있는 도양을 지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태권도 보급이 과학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도 강화하고 자료의 숫자와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태권도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선수, 애호가들, 교육단위로서 제기된 무기들을 참작해서 이번에 태권도 틀 교육 프로그램 조선의 태권도 2의 1.0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이번 개발에서 중점을 둔 것은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그 누구든지 어디서나 태권도를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차 기술을 이용해서 임의 각도에서 모든 동작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했고, 또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화면 자료들도 많이 첨부했습니다. 현재 천지틀로부터 7툴까지 개발했는데 선준하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기술 수단들을 이용해서 태권도 보급에 널리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간 전염병 상황에서 가장 주목되는 소식은 대류행병에 의한 세계적인 사망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또 형세가 비교적 완만하던 아시아의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 감염자 수가 폭발적인 상승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2020년 1월 첫 사망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악성 전염병 상황은 기존 비루스의 계속되는 전파에 가기한 유형의 변이 비루스들까지 동시에 확산되면서 악화를 거듭했으며, 이 과정에 전 세계적으로 601만 5,0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평균 7,6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악성 비루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됩니다. 세계적인 사망자 증가 실태를 분석해보면 2020년 9월 100만 명을 기록했던 세계적인 사망자 수가 600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속도는 가속화됐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전파로 산생된 세계적인 사망자 수가 지난해 델타 변이 비루스 전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비해서 1.2배나 많다는 자료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전염력뿐 아니라 치사율도 다른 변이 비루스들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비엔남과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감염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그 수가 몇 달 사이에 수십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3월 초에 들어와 하루 감염자 수가 1월 초에 비해서 중국 홍콩에서는 50배, 남조선에서는 20배나 증가했습니다.
5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4억 4,511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오스트랄리아의 동부 해안 지역에 무더기 비가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로 많은 살림집들과 주요 도로들이 침수됐으며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기상기관은 앞으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을 예견해서 높은 급의 비상경보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수지 어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인 수지 어물량이 2019년 한 해 동안에 3억 5,300만 톤으로서 2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것은 환경오염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에 수지 어물이 재자원화된 것은 9%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소각 매몰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발생한 온실 효과 가스량은 18억 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온화한 나라의 농업기술자들이 해바라기 재배에서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씨 뿌리기에 농업용 무인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인기를 이용한 씨 뿌리기에서 기본은 해바라기의 생육 조건에 맞게 씨 뿌리기 간격을 치밀하게 잘 보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술자들은 앞으로 무인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씨 뿌리기뿐만 아니라 수확에도 대대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바니아에서 전통적인 현악기 제작 방법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작자들은 단풍나무와 가문비나무를 가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바이올린과 첼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한 대를 제작하는 데는 보통 1개월, 첼로를 제작하는 데는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작한 악기들은 음질이 부드러운 것으로 해서 사용자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이 맑게 개었습니다.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면서 확장돼서 그 변두리를 따라서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면서 라선시를 비롯한 동해안의 일부 지역과 령년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서 날씨는 약간 쌀쌀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5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3월 7일 월요일 음력으로 2월 초닷새입니다. 내일 남부지방에 있는 약한 고기압과 조선소의 북부에서 약해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지역에서 점차 구름이 끼면서 백두산 지거를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반적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령화 25도 정도로 예견되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산 지방으로서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었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령화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었다가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었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었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었다가 밤이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날씨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 북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에서는 주로 개이고 조선 서해에서는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